안녕하세요. 아침마당 김영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마당의 김숙경입니다. 우리가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들 중에는 이 농촌으로 내려가서 농사를 한번 지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우선 이 농촌으로 내려가는 일에서부터 어떤 작물을 또 지어야 할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잘 키워야 될지 이런 게 너무너무 고민이 된다고 하시는데요. 초보 농부들에게는 사실 이런 것들이 참 다 어렵고 만만치가 그렇습니다.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흙을 만지고 또 생명을 키워내는 로망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바로 도시 농부들입니다. 도시 농업으로 행복한 인생 2막을 짓고 계신 네 분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직접 소개를 들어볼 텐데요. 먼저 진병규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생태 텃밭 교육에서 키다리 선생님으로 불리는 계룡시 도시치유농업연구회 진병규 회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어서 오광근님. 안녕하세요. 은퇴 후에 계룡시에 정착한 티움직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오광근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어서 이용섭님. 예, 반갑습니다. 어릴 때부터 농사 짓는 걸 좋아했던 닉네임 참외 이용섭입니다. 네, 네, 어서 반갑습니다. 오십시오. 이어서 석기문님. 안녕하세요. 계룡시 팜파티 플래너 1호 석기문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리고 이분들은 흙을 얼마나 또 만져보셨을지 만져보실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금리라 지명문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흙을 만져본 적이 없다니요. 예. 저희 아버지께서 블루베리 농장을 하고 계셔서 지금 한창 수확철이거든요. 그래서 어제까지도 이 손에 흙 좀 묻혀보고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정말 도시에서든 어디에서든 뭔가를 키운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신비로운 일이라는 거 저 누구보다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에서 한번 생활비 좀 아껴보겠다고 이렇게 씨앗 했는데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 이분들에게 그 노하우를 전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씨는 어떠세요? 좀 만져보셨어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제가 세련돼 도시 남자처럼 보이시겠지만 사실 제가 농촌 출신입니다. 그래서 뭐 고구마 농사, 벼농사 뭐 이런 것도 지어봤거든요. 믿기시진 않으시겠지만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저희 또 계룡하면은 이제 국방의 도시를 알고 계시겠지만요. 도농 복합 도시이기도 합니다. 도시의 편리함 그리고 농촌의 정겨움을 함께 갖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또 도시 농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기회의 도시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함께 하신 우리 네 분 보니까 도시 농업의 어떤 고수의 그 스멜, 그 냄새가 아주 풍기입니다. 저도 사실 은퇴를 좀 하면 귀농, 귀여를 좀 하고자 하거든요. 오늘 한번 잘 배워볼 테니까요. 아주 도시 농업의 매력을 있는 그대로 모두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누구보다도 용무 씨가 흙을 많이 만져본 것 같아요. 100% 신뢰감이 들긴 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을 뭐 거예요. 흙만 만졌겠습니까? 뭐 흙에 있는 또 개미도 만져보고 그랬죠. 먹기도 하고. 제가 오늘 뭐 소개를 시작부터 잘못했네요. 흙을 만져봤을 것 같은 두 분을 했어야 되는데. 자, 오늘 이렇게 네 분 소개를 해주셨는데 좀 독특하게 본인들 소개를 닉네임으로 소개를 해주셨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먼저 이 닉네임이 키다리 선생님, 선생님. 진병규 회장님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이 직접 지으신 거예요? 아니면 주위 분들이 이렇게 지어주신 거예요? 닉네임? 저희들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그 생태 텃밭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아이들하고 좀 더 친근감을 좀 느끼고 또 애들이 쉽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명칭들을 사용해서 교육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주로 저희들이 그 사용하는 그 이름들은 그 식물,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외라든지 뭐 오이라든지 이런 식물이나 또 꽃이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닉네임으로 정해서 예를 들어서 토마토 선생님,
그다음에 라벤더 선생님, 저 같은 경우는 키다리 선생님 이렇게 불리우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바뀌셨다면서요? 예, 그런데요? 제가 한 번은 교육 중에 저희들이 교육 중에는 밀짚 모자를 쓰고 교육을 햇빛이 뜨거우니까. 하거든요. 예. 그런데 좀 약간 여름이어서 더워서 밀짚 모자를 약간 벗었어요. 네. 그런데 옆에 있던 한 그 어린이가 네. 대물이다. 아이고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예. 네. 예. 그래서 저는 순간 좀 당혹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머리가 저한테는 아킬레스건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 순간 이제 제가 잠시 멈칫하다가 그래. 선생님 머리도 지금 휴식 중이야. 조금 농업 있으면 용어로. 자라날 거야. 라고 이제 웃어 넘겼던 그런 사례가 예. 있거든요. 네. 사실 오늘 방송도 예. 제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망설이다가 고민하셨어요.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출연 잘 해주셨고요. 네. 또 저희 그 분장 실장님께서 네. 잘 좀 만져주셔가지고 화면으로는 조금 그 정도까지 나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방송을 예. 보시면 아시겠어요? 깜짝 놀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만큼 이제 뭐 보니까 선생님들이 다 아이들하고 친근하게 맞습니다. 지내시고 계시다라는 좀 그런 이야기처럼 느껴지는데 옆에 오광근님은 티움지기라고 소개를 네. 해주셨어요. 예.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예, 저는 그동안 그 즉흥적으로 예. 이름을 불렀었는데요. 이제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을 다 아우르는 이름으로 앞으로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이제 티움지기라는 거를 예.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뜻은 씨앗을 티우고 그다음에 이제 마음을 틔워주는 그런 지킴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예. 감사해요. 네, 멋진 옆에 계신 의미. 이용섭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오신 분 중에서 예. 제일 여유가 있어 보이는 코스예요. 아무래도 이제 어릴 적부터 이렇게 농사를 지어 보셨다고 예. 하셔서 그런지 예. 몰라도. 근데 의외로 닉네임은 너무 단순하게 참외거든요. 예. 왜 참외가 되셨어요? 그건요. 예. 제가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 제가 부강사로 한 적이 있거든요. 부강사? 예. 그러니까 네. 주강사, 네. 부강사, 보조강사. 네. 그런데 이제 주강사님이 수박 이렇게 아. 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편하게 다가가는 것은 수박 참외가 많이 그쵸, 인식이 친근하죠.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편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참외로 네. 의미 없이 정했습니다. 의미 없지만 가장 친근한 네. 이름이기도 합니다. 가장 기억에 좀 남기 네. 쉬운 또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제가 예. 요새 참외 과일에 푹 빠져 있거든요. 또 마침 참외를 좋아하시는군요. 참외 좋아하니까 예. 오늘 참외 할아버지한테 한번 푹 한번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네 분을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네. 그 동문이시라는 대학 동기 동문이라는 이야기를 그래요? 네, 들었습니다. 예. 뒤늦게 이제 또 대학에 다시 한번 입학을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또 진병규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동문 회장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 대학이 특이한 게 예. 학과가 한 개밖에 없다고. 그런 대학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 대학 소개하고요. 네, 그리고 자랑 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예. 저희 계룡 그 농업대학은 계룡에서 유일한 대학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대학인데 저희가 2012년도에 도시농업학과를 처음으로 개설을 했어요. 예. 올해로 14년이 되었는데 처음에 이걸 개설을 할 때는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을 좀 하자는 그런 취지하에서 개설을 했고 예. 매년 30명에서 한 40명 정도를 저희 모집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교육과정을 운영을 합니다. 교육은 작물 재배로부터 원예, 그다음에 친환경까지 다양한 내용들로 좀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 도시농업에 대한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을 이 졸업을 하고 나면 전부 다 습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대학이 사실 전국에 그 농업대학들이 각 지방 단체마다 있는데 예.
아까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도시농업학과 1개 학과로 네. 14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학은 네. 계룡농업대학이 유일무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계룡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희 농업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저희가 전년도까지 428명이라는 졸업생을 배출한 역사가 있는 그런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아 씨 자랑이 대단하세요. 자부심도 있으시고. 예. 정말 24년을 단일 학과가 지켜낸 것만으로도 저렇게 저 그쵸. 같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왠지 이 대학은 젊은 시절의 그 우리 일반 대학교 있잖아요. 예. 그런 거랑 느낌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너무 아름다운 우리 석기무님. 예. 인기 많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분들이 오시는 건가요? 농업대학은 5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에 예. 그리고 물론 도시농업학과니까 농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오시지만 예. 관심은 조금밖에 없더라도 사람들하고의 그 인간관계를 맺고 싶어서 오는 분들도 계세요. 예. 왜냐하면 이제 농업대학에 올 때는 관심사가 대부분 비슷하니까 예.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서로 얘기도 나눌 수 네.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체가 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석기문 선생님은 여기 이제 같이 다 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이세요? 아니면 그냥 동문일 뿐인가요? 뭐 기수별로 보면 누가 제일 선배님이십니까? 제가 예. 3기로 졸업을 해서 3기요. 제일 최고참이죠. 선배님이시군요. 선배님이시네요. 예. 어쩐지 좀 여유가 딱 있으시고, 예, 옆에 이제 후배들이 말 잘하나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그런 느낌도 너네가 말 좀 드는데. 해봐라. 자, 이렇게 좀 되게 도시농업을 하시면서 네. 이제 인생 2막을 또 알차게 꾸려 나가고 계신 분들인데 어떤 활동을 또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윤아 씨가 정리를 또 잘 해오셨다고요. 이거 예. 정리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예. 워낙 활동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요.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총 6가지, 역대급입니다. 추리고 추려서.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룡시 도시농부들의 유쾌한 활동 보고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예. 번째는요. 자, 텃밭에서 놀자. 생태 프로그램. 이 얘기는 우리 아까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우리 오광근님께서 해주신 오광근님, 좋을 것 오광근님. 같은데. 네. 그 우리 지킴이시죠. 예. 네.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 텃밭 생태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계룡 시민들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 10회씩 교육을 했었고요. 예. 올해는 이제 어린이들만 대상으로 해서 10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식물을 심고 우와. 그다음에 자라는 모습도 살펴보고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동화책도 읽어주고 예. 그리고 이제 또 식물이 자라면 거기서부터 이제 뭐 고추라든가 상추라든가 네. 방울토마토 이런 것들을 예. 수확을 해서 집에 가져갈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꽃 모종 같은 것도 재활용 화분을 활용을 해서 거기다 직접 심어서 가져가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재활용 컵을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하는데 네. 그 컵에다가 자기 사진을 붙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여러 가지 스티커로 장식을 해서 자기만의 화분을 만들어서 갖고 가는 그런 멋지게 장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예. 아니 윤아 씨가 굉장히 열심히 듣던데 뭔가를 예. 키워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내가 저 프로그램 꼭 참여했으면 내가 잘할 수 예. 있겠다. 근데 이런 어린이만 생각이 된다는데 들었거든요. 어떻게 해요, 윤아 씨? 그런 거예요.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앞으로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옆에 계신 그러면 이용섭님도 혹시 같이 참여를 하셨나요? 물론 같이는 아니고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저는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전에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 텃밭을 해봤었는데 네. 그때 기억 좀 더듬어 보면 아이들 중에 이제 그 씨앗도 뿌리고 네. 또 모종도 사다 심고 예. 또 삽목도 제가
했거든요. 그 중에 어떤 아이 하나가 자기도 삽목을 하고 싶다고 예. 삽수를 좀 달라고 해서 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심을 아이들이 이제 갖게 됐다는 거, 교육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나중에 수확물을 또 아이들이 가져가는데 집에 가서 자기네들이 재배한 것을 부모님께 자랑하고 싶어서 더 많이 가져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아이들이 그 동물과 그렇게 곤충 같은 것도 나오면 좀 무서워하고 그럴 것 같은데 벌레 그게 같은 거 이제 나오면. 금년 같은 경우 네. 바로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네. 예. 그때 이제 텃밭 수업을 하는데 저희는 농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 벌레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벌레를 잡다 생각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예. 야, 이거 교부제로 쓰자. 어. 그래서 벌레를 제가 가지고 있다가 아이들 왔을 때 보여주면서 가지고 놀았거든요. 예. 노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아이가 자기도 하나 달라고. 그래서 하나를 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도 자기도 달라고 달라고 다 그러죠. 줬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벌레를 만져보지 않았던 애들인데 네, 예. 네. 그 계기를 통해서 다들 이제 만져보게 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 아이들도 제가 이제 목표했던 거죠, 그게. 예. 뭐 지렁이도 벌레도 잡을 수 있고 네. 어. 또 자기 집에 뭐 해충이 등장하면 예.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공주병, 왕자병 환자가 아니라 이제는 보통 아이들도 네. 클 예. 수 있다. 어. 그래서 제 교육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야기를 이야. 들어보니까요. 예. 아이들이 이제 벌레를 안 무서워하니까 이 벌레나 뭐 지렁이나 집단 이주를 해야 되지 않을까. 계룡시 벌레들 좀 조심해야겠어요. 예. 도망을 좀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생각이 나는데 그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행복하게 이제 아이들과의 체험 프로그램들을 좀 이야기해 주시는 표정을 좀 봤습니다. 다 이제 나의 손자, 뭐 손녀 같은 그런 느낌이셨을 것 같은데 예.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 손주들이 그 우리 할아버지와 만나는 거를 정말 즐거워하고 잘 통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김병규 회장님 좀 어떠십니까? 실제로 우리 손주들이 굉장히 좋아하나요? 네, 좋아합니다. 어. 저는 저희 손주들이 2명이 있는데 예. 현재 외국에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애들이 들어올 때 되면 내가 아이들한테 뭘 좀 보여주고 네. 아이들하고 공감하면서 이렇게 함께 지낼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예. 지난해는 이제 아이들이 들어온다는 일정이 딱 잡혀서 그때를 맞춰가지고 아이들에게 뭐 해줄까 생각을 하다가 네. 야, 병아리 부화하고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너무 좋다. 아이들이 생명의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 알게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병아리는 21일 만에 부화를 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제가 부화기를 준비하고 해서 그 부화를 시켰는데 저희가 10마리나 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도착하는 날 예. 바로 부화가 시작이 돼서 네. 한 2, 3일 동안 부화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그 알에서 깨어나는 그 병아리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조금 하루 이틀 지나면서 그 어린 병아리들이 그냥 아장아장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고 하면서 너무 이게 감명을 받고 좋아했던 그런 모습들이 생생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올해는 가을에 들어온대요. 어. 그래서 제가 가을에는 과연 무엇을 또 애들에게 이벤트로 보여줄 것인가 고민이 좀 많으시겠어요. 매우 이렇게 요즘 기대하고 또 생각에 잠겨 있는 그런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네네네. 아니 이제 손주들도 네. 이번에 들어가면 할아버지가 뭘 보여줄까 이제 서로 지금 네. 어떻게 보면 서로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이제 네. 할아버지 때문에 한국 방문이 더 많아질 아, 수도 그렇죠. 있어요. 네, 할아버지 근데 어떤 이벤트를 하실까요? 얘들아 2번 들어오면 할아버지 2번 고민하셔야 되니까 예 왔을 때 아주 즐겁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유나 씨 다음 내용도 한번 살펴보죠. 네. 그래도요, 참 아이들과 우리 회장님 좋은 추억이 평생의 추억이 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예.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한번 두 번째, 첫 번째 이야기 너무 재밌었습니다. 두 번째 예. 한번 볼게요. 자, 계룡시의 도시농부들의 유쾌한 활동 보고서. 자, 두 번째는요, 버려진 땅의 꽃과 식물을 게릴라 가드닝 사업. 네. 진명규
회장님 이거는 어떤 활동이에요? 게릴라 가드닝 이 활동은 한마디로 말하면 도시의 환경을 우리들이 잘 아름답게 갖고 보자는 환경운동이라는 걸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됐고 네. 이 환경운동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 보면 주변에 눈살을 찌푸릴 수 있는 담배꽁초라든지 쓰레기라든지 네. 막 숲이 우거져 있다든지 이런 방치된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회원들하고 한 2년 전에 야,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아무도 모르게 이런 곳을 꽃과 식물을 심어서 네. 좋은 그 꽃밭을 좀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 아래 시작을 하게 됐고요. 예. 저희 회원들이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고 23년도에 저희들이 한 3개소 정도 공공 장소에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 예. 저희 같으면은 엄사리에 있는 시외버스 주차장, 또 도곡리 어르신들이 계시는 마을회관, 예. 그다음에 우리 충남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그런 곳들 이런 곳들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그곳에 주변 쓰레기 같은 걸 전부 다 정리를 하고 그곳에 꽃밭을 갖고 가지고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도 무진장이 기뻐하시고 예. 또 계룡을 찾는 시민 그 외부인들이나 또 시민들이 무진장이 저희들한테 그런 부분에 좋은 호응을 보내줬던 예. 그런 사업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연구 결과를 보면 예. 이렇게 버려진 땅이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예. 이렇게 꽃을 조성하고 화단을 조성했을 때 범죄율도 낮아지고 오. 사람들 인식도 좋아진다는 그런 예. 결과가 있는데 그런 사업을 직접 하신 거잖아요. 네. 네. 진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예. 정말 숨은 공로자들이 아닐까 싶은데 예. 자 유나 씨 네. 다음 내용이 또 궁금해지네요. 그쵸.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예. 6개요. 예. 세 번째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경도 인지장애 어르신들을 위한 치유 농업 프로그램. 이게 아까 저희는 이제 아이들의 수업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예. 어른들을 위한 수업이 있었는데 석기무님 이건 어떤 수업이에요? 팜파티 일종으로 수업을 예. 하게 되었는데요. 네. 보건소에서 의뢰가 들어왔어요. 예. 경도 인지 장애인들을 모시고 좀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작년 10월 달 있었는데 예. 그때는 토란 수확 시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경작캔 토란을 캐서 네.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원래 팜파티라 그러면 파티에는 먹는 게 있어야 예, 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어떤 걸로 좀 음식을 만들어서 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봄에 진달래 화전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 그런데 가을에 토란도 토란으로 화전을 만들어서 예. 제가 대접하려고 만들고 그리고 또 인지장애 경도지만 손을 많이 놀려야 되니까 샤인머스켓, 네. 삶은 메추리알, 네. 방울토마토를 이제 접시에 준비를 해서 꼬지랑 아. 직접 그분들이 꼬지를 끼워서 드시게끔. 예, 그리고 또 밭에 와송이 있어요. 그래서 와송을 누워져 있는 소나무 모양의 식물이죠. 원래 기와에서 자란다고 예. 그러는데 그렇죠. 요새는 네. 많이 재배들을 하죠. 네. 그래서 그 와송에다가 그린 키위를 넣어서 갈아서 건강 주스로 우와. 예, 예. 그렇게 이제 음식은 대접을 하고 그리고 또 좀 만드는 것도 좀 하나 했으면 해서 색종이로 한복을 접었어요, 제가. 네. 예, 인지 장애 분들은 그것까지 하기에는 조금 무리다 싶어서 손을 많이 놀리는 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목화솜을 가지고 네. 동그란 스티로폼을 구해서 거기에다가 솜으로 머리카락을 붙이게 하고 예, 어르신들을 스스로 예. 붙이게끔 하고 거기에 이제 사인펜을 나눠주고 얼굴을 그리라고 네. 예, 한복 이제 옷 입히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모습을 가지고 이게 어떨 때 모습이냐고 물어봤더니 할머니, 어머니들은 결혼할 때 내 모습이다. 그리고 또 할아버지들은 장가 갈 때 내 모습이다. 본인들이 가장 아름다울 예, 때. 그래서 인지장애가 기억이 자꾸 잃어가면서도 당신들이 기억하고 싶은 이쁜 모습은 네. 부부로서 연을 맺을 그때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게 아닌가. 그 석기모님 저희 궁금한 게 있는데 네. 팜파티 플래너 1호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런데 팜파티 플래너라는 게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팜파티는 뭐 단어 그대로 농장에서 네. 파티를 하는 건데 농부가 직접 키운 농산물을 가지고 네트워크 형성이 아닌 소비자가 직접 농장을 방문을 해서 키우는 농산물에 대해서 서로 얘기도 나누고 네. 또 농산물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같이 나누어 먹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걸 플래너니까 네. 제가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하는 네. 건데 제가 그냥 동문회 사업의 하나로 비닐하우스를 하나 이제 사업비로 받게 됐는데 거기에 조건이 농작물을 키워서 팜파티를 하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는 팜파티 그 개념이 초기 때라 네. 그냥 제가 밭에서 키운 뭐 박으로 갖고 요리를 하고 가지 가지고 가지 탕수하고 가지 밥을 하고 그리고 또 뭐 인디안 감자도 심었을 때라 네. 그것도 쪄내고 이래서 그때는 동문회 회원들만 모여서 기타 연주자도 오고 이래서 같이 했는데 그러고 나서 기술센터에 팜파티 플래너 양성 과정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제가 상급 자격증을 따고 예. 그리고 3년 전에 또 2급 예. 네. 자격증을 개설을 하면서 제가 또 먼저 시도를 했던 걸로 제가 또 실기도 예. 제가 맡게 됐죠. 알겠습니다. 예. 네. 이게 그냥 뭐 단순히 작물을 가지고 네. 뭐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의미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맞습니다. 해주시는데 아까 보니까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프로그램 같이 하신 분 혹시 네, 오광근님 네, 제가 같이 하셨군요. 근데 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팜파티 플래너로서 상당히 고수이시기 때문에 좀 뭐 좀 배울까 해서 제가 이제 참여를 네. 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인형을 그 만드는 작업도 이제 그 옆에서 같이 도와서 이제 하고 그러면서 있었는데 그 옆에서 이제 어떤 인형을 만드신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서 좀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어머니를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왜 만드셨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보통 어릴 때는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듣고 좀 속을 썩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머님 생각이 나서 엄마한테 지금이라도 용서를 빌고 싶어서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상당히 감동을 받고 또 여러 가지를 그날 팜파티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직접 그렇게 어르신들하고 농작물도 같이 심기도 하시나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보면은 예전에 이제 뭐 국화라든가 고추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심어도 보고 또 아니면 이제 많이 이렇게 길 다니면서 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르신들이 그 옛날에 그런 어떤 기억들을 좀 살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싶어서 작은 화분에다가 직접 뭐 국화를 심게 하고 아니면 예. 고추를 심어서 고추를 따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조금 더 큰 화분에다가 예. 함께 같이 심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이제 보실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진행을 하죠. 예. 제가 이제 직접 흙을 이렇게 만져보고 그랬더니 흙을 만질 때 굉장히 그 편안하고 포근함을 좀 느낄 수 있었어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르신들도 치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 다양한 프로그램들 하고 계시는데 윤아 씨 갈 길이 멀어요. 바로 다음 거 빨리 봐야 돼요. 예. 우선 네 번째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아가는 반려식물의 일회 강자. 네. 이용섭님 예. 이거 어디 찾아다니셨다고 제가 예. 들었어요.
바쁘시네요. 어디 가신 거예요? 아, 이게 이제 어느 집이나 요즘에는 집에서 화분 몇 개씩은 다들 키우시잖아요. 네. 근데 화분을 갖다 놓긴 했는데 또 물은 주는데 네. 이걸 어떻게 분갈이 해야 될지 이런 걸 모르시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분갈이를 하실 수 있도록 네. 가르쳐 드리는 그런 활동이거든요. 저한테 필요한 거네요. 네. 근데 이제 이 사업이 이제 몇 년간 계속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장님이나 뭐 시의회에서도 복지 차원이니까 시민들 열심히 예산 편성을 해 주셔요. 네, 그래서 모든 자료는 기술센터에서 다 준비하고 예. 그리고 그분들이 화분만 가져오시면 화분갈이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4차례는 그렇게 하고요. 이 4차례 가지고 미리 물론 이게 이제 계룡사랑 이야기 이제 그 매월 발행하는 시 소식지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도 공지하고 홈페이지에도 공지하고 플랜카드도 내걸고 이렇게 해서 해도 예. 이제 물론 알고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때 시간이 없거나 시간을 놓친 분 또는 운반할 수 없는 분도 있잖아요. 예. 기술센터까지 오기 어려운. 네. 그래서 그런 분을 위해서 직접 이제 마을로 찾아가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예, 계룡시에 4개 면동이 있어요. 그래서 4개 면동에 한 번씩. 그래서 4차례가 또 추가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 1년에 8차례. 그래서 찾아가서 예. 분갈이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해 하다 보니까 이제 일부 분들은 분갈이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직접 하시게 하고 모르는 분들은 이제 예. 어떻게 하는지 다 가르쳐 드리고 직접 하시게 해요. 그분들한테도. 예, 예. 왜 그러냐면 뭐 물고기 잡아주는 것보다 잡게 하는 법을 네, 더 그렇죠. 알려주시는 네. 건데, 근데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 직접 하시게 하고 그래도 못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지. 예. 여기 용무 좀 씨, 못하시는 용무 씨 분이 지금 계신 것 같아요. 표정이 많은데요. 나는 지금 못하는데 이 표정인데요. 여쭤보고 싶었는데 교장 선생님인 줄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무튼 저는 지금 화분을 키우진 않지만 저희 아내가 화분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래서 집이 지금 정글화가 돼가고 있는 중인데요. 그 하필이면 또 제 머리 위에다가 좋은 공기 마시라고 항상 화분을 올려놔가지고 지금 뭐 저는 피톤치드가 과부하인 상황입니다. 근데 잘 못 키우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아내가 시들시들한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이 분갈이하는 시기나 뭐 이런 방법들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궁금해요. 기본적으로는 작은 화분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갈아주는 게 좋고요. 이제 큰 화분은 흙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 2, 3년에 한 번씩 하면 되는 것이 일반론이고 이제 모든 게 특수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화분에 따라서 키우다 보니까 뿌리가 위쪽으로 나오더라. 그런 경우 있으시죠? 네. 지금 용무 씨는 물어보셔도 대답을 못 할 거예요. 예, 아내분한테 전화를 해서 여쭤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네. 이제 밑에 배수 구멍으로 뿌리가 나오더라. 이 얘기는 화분 내에 이미 뿌리가 가득 찼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때는 당연히 갈아야 되고 예. 그다음에 물을 줬더니 물이 즉시 배수구로 나오더라. 이 경우는 왜 그러냐면 원래 화분 안에 흙이 가득 차 있으면 물을 주면 흙에 스며들어서 서서히 몇 분 후에 물이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즉시 나온다는 얘기는 흙들이 그동안 물 주면서 다 빠져나갔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뿌리만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때 분갈이를 해야 되고 또는 이제 이파리나 줄기가 화분보다 더 큰 이런 경우 있잖아요. 가분수대. 네, 이런 경우도 당연히 갈아줘야 되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등등의 상황에서는 이제 분갈이를 해줘야 돼요. 정말 이게 알아야 될 게 한두 개가 쏙쏙 아니에요. 들어오는 예. 설명이에요. 예. 유나 씨 다음 활동 볼까요? 네, 제가 왜 실패를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예. 다섯 번째 활동 보고서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힐링 팜파티. 네. 우리 팜파티 플래너 예. 1호 석기무님 예. 이거 뭐예요?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힐링 팜파티는 말 그대로 팜파티 오면 즐거우면 힐링이 되는 거겠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자격증은 제가 좀 19년도에 이렇게 네. 땄지만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다가 예. 코로나 끝나고 이제 시민 대상으로 팜파티를 열게 되었죠. 네. 그래서 그때 시민들이 많이 참가해서 네. 그 농장주 분들이
내놓는 농산물이랑 네. 제가 또 작물 심는 농산물 내놔가지고 오. 천원의 행복 코너를 만들어서 예. 무인 코너처럼 뭐 돈 1,000원만 넣고 자기들이 필요한 물건을 갖고 가게 했었는데 예. 그게 시중에서 사면 1,000원 갖고는 못 사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건강한 먹거리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지이빨 옥수수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요. 네. 그날 이제 농산물도 사갖고 하면서 지이빨 옥수수로 팝콘을 만들 재밌었겠다. 네. 네. 그래서 제가 토종 종자에도 관심이 좀 많아서 지이빨 옥수수를 저도 처음 봤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일단 심기는 했어요, 밭에. 네. 그랬는데 이거를 일반 옥수수처럼 생각하고 한번 삶아서 먹어봤더니 예. 딱딱해서 못 먹겠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가 흔히 토종 종자라고 하면 병해충에 좀 약하고 생산량이 적고 이래서 토종 종자가 이제 자꾸 외면당하는 실정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호기심이 생겨서 심어본 거라 예. 이걸 못 먹지는 않을 텐데 하고 고민을 하다가 모양이 팝콘 옥수수처럼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후라이팬에 한번 튀겨봤더니 너무 훌륭한 팝콘이 되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그래서 그것을 팜파티 때 이제 시민들한테 네. 한번 체험하게 했더니 그 팝콘 튀겨지는 거가 오감 만족이 되는 거예요. 네. 시각, 촉각, 미각, 후각 이런 걸 다 예. 해서 그래서 아주 시민들이 좋아했죠. 아. 그래서 그 시민들 반응을 보고 23년도가 저들 계룡시 성격 20주년 행사를 했었는데 네. 우리 흔히 팝콘 하면 영화 보면서 먹는 거가 그쵸. 연상이 예. 되죠. 그래서 팝콘 지이빨 옥수수로 네. 튀긴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봤었습니다. 그때 자, 이렇게 제가 우리 토종 예. 종자를 알리는 일까지 네. 그러니까요. 하고 계시네요. 예. 자, 유나 씨 다음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네. 네, 활동 보고서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농사를 축제로 와하. 도시농업 축제. 아니 우리 지명희 회장님 네. 축제까지 만드셨어요. 열정이 대단하신 건 알았는데 어떤 축제를 여신 건가요? 저희가 계룡 도시농업 축제를 하게 된 배경은 19년부터 21년 정도까지 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사람과 만남도 무진장이 더뎠고 또 개인적으로 이게 전부 다 스트레스들이 좀 많이 있었던 그런 시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좀 했으면 좋을 것인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우리 도시농업을 가지고 시민들 참여형 축제를 한번 열어보자 해서 시작을 했고요. 올해는 4회째입니다. 그래서 1회 때는 씨앗을 뿌리다. 네. 2회 때는 싹을 틔우다. 음. 3회 때는 꽃을 피우다. 그 올해 4회 때는 열매를 맺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시행을 했는데요. 저희들 계룡시에는 우리 총동문회와 도시농업연구회 그리고 농민단체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도농 상생의장으로 해서 4월에서 5월 사이에 봄꽃 나들이 차원에서 시민들이 가족 나들이와 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아주 그 뜻깊은 그런 도시농업 행사의 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인생 2막을 어떻게 보면 도시 농업으로 시작하신 분들이라서 이 자부심이 참 대단하시다. 예, 자랑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으세요. 맞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도시 농부가 되셨는지 그 계기가 궁금한데 먼저 우리 진병규 회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 도시 농업을 하게 되셨어요? 예, 저희가 이제 판넬을 준비가 들으면서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 판넬 한번 들어주시면 나는 이렇게 도시농부가 됐다. 되었다. 예. 군 저녁 후에 네. 주말 농장을 하면서 농업에 대해 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직이 군인이셨군요. 군 생활을 오래 하셨군요. 네. 예.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군 생활 한 30년 정도 했거든요. 사실 군이 어떻게 보면 약간 경직돼 있고 또 군 생활에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좀 쉬는 시간을 좀 가져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던 차에
조그만 주말 농장에 텃밭을 좀 마련해서 텃밭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더디고 농작물도 잘 안 되고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씨앗을 뿌리고 나니까 거기서 싹이 트고 또 그게 또 싹이 커져서 이게 우리의 어떤 생활 속에 음식으로까지 이렇게 승화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나에게 주는 어떤 마음의 치유 또 여유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그 작물을 지금 현재는 한 2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계절별로 작물을 봄에 한 20여 종을 심고 있는데, 봄에는 쌈채 종류 위주로 심고 있고 네. 또 여름에는 수박이나 그다음에 참외나 오이나 가지 등 이런 과실수 위주로 심고, 가을에는 김장할 수 있는 배추나 무 이런 것들을 심어서 예. 이게 이제 제가 직접 그 이걸 가꾸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은 나의 몸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아무래도 시중에 사는 것보다는 경제적으로는 사실 시중에 사는 게 훨씬 그렇죠. 기르는 게 더 나은데, 비싸게 될 수도 있죠. 예. 그런데 비싸지만 내가 재배한 것들에 때문에 애정을 가지고 네.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가꾸게 되고요. 네. 가꾸면서 하나 이제 좀 제가 처음에는 농사를 잘 몰라가지고 고구마 하여튼 무조건 작물을 재배할 때는 퇴비와 거름을 많이 주면 좋을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고구마를 좀 퇴비와 거름을 많이 한 가운데 고구마를 딱 심었는데, 고구마가 처음 보니까 잎이 아주 왕성하게 아주 그냥 크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오늘 이번 그 고구마 농사는 대박이다 이런 생각을 풍년이다. 풍년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생각하실 텐데. 예. 야. 그런데 나중에 추수 때 네. 고구마를 이렇게 걷는데 네. 뿌리만 있는 거예요. 아. 왜? 그때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은 고구마는 비옥한 땅보다는 척박한 거름이 많은 것보다는 별로 거름이 없는 예. 그런 곳에서 잘 자라는 그런 작물이구나 이런 예. 것도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예. 지금 지금 이 작물 하나 이야기하다 보면은 네. 이거 저 아침마다 한 달 정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오광근님께서는 어떻게 이 도시농부가 되셨는지 시작이 궁금한데요. 어떤 네. 일일까요? 저는 5병 텃밭 농사 후에 아내와 농업대학 입학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서울에 가족들이 살고 있었고 직장 생활 때문에 계룡에 이제 혼자서 생활을 하는 주말 부부였습니다. 네,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살면서 그 혼자서 집에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모습이 이제 애처로웠는지 집사람이 몇 년 전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보니까 심심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그 주말 농장을 5평을 분양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처음 농사를 지었는데 잘 모르니까 뭐 인터넷도 찾아보고 예. 유튜브도 보고 이제 그러면서 봤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어렵고 그랬었는데 마침 그때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로다 오시는데 이제 저희 그 석기문 선배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예. 지도를 하시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농업대학이 상당히 좋구나. 예. 그래서 이제 농업대학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제 농업에 관련된 기초적인 것들을 배우고요. 그다음에 제가 다녀보니까 굉장히 좋아서 또 아내한테 추천해서 아내도 제 후배로 들어와서 이제 농업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네. 예. 지금은 아니, 이제 그 지인이
100평 정도의 땅을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예. 그거를 이제 야, 제가 이제 한 3년 정도 예.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5평에서 예, 5평에서 100평이 된 거예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자, 그러면 옆에 계신 우리 네. 이용섭님은 어떻게 해서 도시농부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어떤 계기일까요? 어린 시절부터 농사는 나의 삶. 어린 시절부터. 예. 저는 되게 순진하게 생겼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농사를 좋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 그래서 순진하다 보니까 집에 이제 시골에서 농사일 바쁘시잖아요, 항상. 네.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순진하게 가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오직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 집밖에 몰랐거든요. 네. 예. 학교 가면 공부하고 집에 오면 일하고. 농사 짓고. 예. 그리고서 이제 대학 다니면서도 대학을 제가 공주사대 나왔는데요. 거기에서 집은 서천이고 거기를 이제 휴일 되면 시간 여유 있을 때 가서 농사 도와드리고 또 현직에 있을 때도 네. 휴일에 시간 되면 가서 농사 도와드리고 예. 네. 그렇게 살면서 이 농사가 사실 좀 질릴 수도 있잖아요. 네. 예. 힘들어서. 근데 저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냥 좋아서 2001년에는 아예 제가 땅을 1000여 평 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농사를 시작하면서 한쪽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중에 이제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집에 오면 언제라도 과일을 먹을 수 있게. 그래서 보리수, 앵두, 살구 해서 뭐 밤, 대추 다 심었어요. 웬만한 거. 그래서 한쪽에는 그렇게 심고 나머지는 이제 밭작물 심었었는데 그렇게 이제 하다가 2018년에 퇴직하고 나서 19년에 이제 농업대학에 좀 더 배우려고 신지식을 네. 그래서 입학하게 됐습니다. 아, 예. 손주들에게 더 많은 것을 좀 잘 먹이기 싶으셔서 대학을 내 들어가신 손으로 거예요. 키운 믿을 수 있는. 예. 지금 1000평 정도 하신다는 거죠? 예. 헉, 대단하시네요. 네. 아니 지금 이제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집에 오면 네. 그냥 부담 없이 막 먹을 것 같아요. 예. 부럽습니다. 예. 이런 분들이 제 주위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부럽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석계무님은 어떤 이유에서 이 도시 농부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한번 판례를 들고 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사만 36번. 짧은 텃밭 경험이 계기가 돼서 농업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군인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따라서 강원도 근무를 할 때 예. 지금은 강원도가 교통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 당시에는 교통이 너무 나빴어요. 네. 그래서 보통 부대는 시골에 아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부식거리를 5일장에 나가려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관사 뒤에 네. 조만한 이제 텃밭을 만들어서 상추니 뭐니 이렇게 가볍게 심었었는데 네. 어느 날 보니까 아파트에 농업대학 모집 광고가 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내가 텃밭을 일구었었던 게 생각이 나서 그게 좀 좋았던 기억으로 남았었나 봐요. 네. 그래서 농업대학에 이제 3기로 입학을 하게 됐고 네. 또 막상 농업대학에 가보니까 농사에 대해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예. 뭐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뭐 탄소 중립이라든지 예. 일반 상식 교양 과목도 두루두루 많이 알게 되었죠. 그래서 공부하다 보니까 괜찮아서 네. 남편한테도 권유를 해서 야. 예. 저는 3기고 네. 남편은 5기로 졸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가끔 가다가 후배가 어디 후배가? 네. 예. 진짜 예, 우리가 사실 좀 좋은 거는 예. 가족들에게 권하잖아요. 맞아요. 이분들이 진짜 농사에 진심이고 또 그 음. 장점을 알기 때문에 가족에게까지 이렇게 권하고 계신데 예. 자 이쯤에서 우리 용무 씨의 용무 씨. 활약이 또 돋보여야 네. 되지 날카로운 않겠어요? 질문 기대를 날카로운 해보겠습니다. 들어볼까요? 예,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뭐 좋아도 힘듦은 함께하기 마련이고요. 예. 그리고 저처럼 뭔가 귀농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속마음 OX 퀴즈 준비했습니다. 예. 제가 질문을 드릴 거고요. 그 질문에 맞으면 O, 틀리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멋쟁이 딱정벌레라는 겁니다. 네. 진짜 벌레예요. 진짜죠? 아, 근데 기다려. 자, 우리 멋쟁이 딱정벌레라도 멋쟁이라도 아직 벌레하고 친해지기는 네. 어렵다. 맞으면 O, 틀리면 X 들어주세요. 한 분은 아직 좀 어려우신 우리 오광근님은 좀 어려우시고. 아니 근데 의외예요, 오광근님. 예. 왜 벌레가 아직 제가 어려우세요? 그 사실 벌레를 좀 무서워하는 편이에요. 네. 지난 주말에도 네. 벌에 쏘였었어요. 그래도 무서워하시지. 아유. 제가 범생인데 네. 이제 농업 교육을 받고 그럴 때 네. 벌에 물리면 병원에 빨리 가라고 그래서 네. 예. 그날도 응급실에 빨리 갔었거든요. 벌에 쏘이면 네, 벌에 쏘이면은. 네. 그래서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에서 이렇게 살펴보더니 여기 뭐 병원까지 올 상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굉장히 개면쩍었습니다. 된장만 하면 돼요, 된장.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거기 텃밭 옆에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 이게 벌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벌집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좀 난감한 상태이긴 합니다. 우리 이용섭 옆에 계신 이용섭님께서 예. 하고 이렇게 꼼하게 계셨어요. 벌에 쏘이보신 적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래요?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저는 네. 그때가 초등학교 때로 기억하는데 네. 말벌한테 쏘인 적이 있거든요. 아이고 말벌은 위험하잖아요. 그것도 정통으로. 네. 근데 이제 저희 집 울타리에 큰 네. 나무에 말벌집이 있었는데 네. 예. 그래서 부모님이 그거 위험하니까 가지 마라 하시는데 심심해서 가서 대나무 막대기로 건드렸거든요. 개구장이셨네요. 예. 그랬다 당하고 나니까 예. 말씀드리면 꾸중 듣잖아요. 네. 말씀 못 드리고 끙끙 앓은 적이 있어요. 머리가 진짜 쪼개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그렇군요. 근데 제가 이제 체질상 예. 그런 알러지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냥 살아남았는데 예. 엄청 힘드셨죠? 아유, 아니 그 진병규 회장님. 예. 그러면은 벌에 물렸을 때는 쏘였을 어떻게 해야 돼? 쏘였을 때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예. 우리 이용섭 선생님이 말씀하신 예. 것처럼 벌을 건드리지 않아야 된다. 첫 번째는. 건드리는 건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 벌은 주간에 활동을 많이 해요. 예. 낮에. 그래서 벌이 시력이 좀 안 좋거든요. 네. 그 어두운 곳을 좀 싫어하고. 예. 그래서 밤에는 벌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무슨 문제를 해결할 때는 밤에 하는 게 좋고요. 네.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벌을 건드리지 않아야 되고 예. 그리고 벌이 향기 나는 거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향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왜냐면 그 냄새가 나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뵐 수 있으면 풀밭에 간다든지 할 때는 모든 벌레들이 향기 날 때는 거기 달라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르지 않고 가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일단 모자, 그 다음에 긴 소매 옷, 네. 그 다음에 장갑, 이건 기본적으로 착용을 해야 되는데 네. 예. 밝은 색보다는 어두운 색으로 네. 이렇게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자, 오광근님은 벌집을 제거하실 때는 밤에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해주시고요. 용무 씨, 두 번째 OX 한번 가보죠. 네,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네, 질문 기다리다 지칠 뻔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농사일은 체력보다 마음이다. 마음가짐이다. 아니면 O, X. 아유, 체력이겠죠. O, X 볼까요? 볼까요? O가 두 분, X가 두 분. 예. 네. 그러면은 자, X가 예. X를 한번 여쭤볼까요? 예. 체력보다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한지 우리 이용섭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체력이 중요하다가 X죠. 네. 아 그래요? 마음가짐이 O, 체력이 X. 네. 체력이 중요하다. 체력이 중요하다. 아, 이용섭님. 그렇군요. 제가 잘못 이해를 예. 했군요. 그러면은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석기무님? 네. 물론 체력 필요하죠. 네. 농사 지을 때 힘드는 건 맞는데 체력이 필요한 건 맞는데
그래도 마음 먹기에 따라서 내가 좀 밭에 갔다 오면 많이 힘들죠. 그냥 완전히 지쳐서 아주 꼼짝달싹도 하기 싫을 때가 있는데 그래도 농사라는 게 때가 있는 거라 예. 내 몸 아프다고 안 나가면 걔네들은 제대로 보살핌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예. 가서 좀 돌봐주고 농사는 주인 발자국을 듣고 자란다는 말처럼 예. 네. 그래서 저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 마음가짐이 예. 몸은 갔다 와서 지치더라도 또 차고 나면 회복이 되니까 네. 예. 아니 지금 삼기 선배님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네. 하시는데 우리 이용섭 후배님 네. 예, 예. 아니라고요? 아니요. 예. 전에는 같은 생각이었어요. 네. 그런데 3년 전에 예. 일하다 무릎을 다쳤고 네. 2년 전에는 어깨를 다치고 아우. 하고 보니까 네. 지금 움직이기는 하지만 그전에는 하루 종일 일해도 별 문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몇 시간만 일하면 그쪽에 이제 통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네. 예. 그래서 지금의 비중은 체력이 조금 더 51, 네. 마음은 49 아. 이렇게 좀 변했습니다. 네. 예. 체력이 또 기본이 돼야 그렇죠. 예,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예. 용무 씨 세 번째 질문 가보죠. 네, 자,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질문을 제일 드리고 싶었어요. 예. 네, 수학을 하지 않습니까? 네, 수학은 매일 하는 게 좋다. 오, 아니다. 이왕 하는 거 한 번에 확! 해가지고 네. 하는 게 좋다. 예. X입니다. 자, 들어주세요. 매일 하는 게 좋으시면 O 아니다 X. 네. 오. 한꺼번에 하는 게 좋다. 석기무님이시고요. 네. 오. 아니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게 이제 세 분은 좋으신 건데 석기무님은 왜 한 번에 하는 게 좋으세요? 예. 작물에 따라서 계속 조금씩 매일매일 해줘야 되는 게 있고 또 콩과라든지 이런 거는 한꺼번에 익었을 때 한꺼번에 네. 수확을 해야 돼서 예. 작물마다 수확하는 시기는 틀리죠. 엄밀히 말하면. 예. 근데 제가 왜 한꺼번에 하는 게 좋다라고 했나 하면 예. 나눌 수 있어서. 한꺼번에 많이 수확해서 다른 주위 사람들과 나눌 수 사람들한테 있으니까. 요새는 뭐 음식물 쓰레기도 다 뭐 돈이 나가는 거라서 예. 나눌 때 조금 불편하기는 해요. 네. 받는 쪽에서 어떻게 고마워할지 네. 또 싫어할지 그 부분은 있는데 이제 여러 모임이 있다 보면 예.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 네네. 특히 이제 제 나이 또래는 농작물을 주면 나눔을 하면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걸 어떻게 농사를 지은 건데 이렇게 나눠주냐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 조금 중점을 둬서 많이 수확해서 여러 사람들하고 네. 같이 예. 수확의 즐거움을 같이 좀 나누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들었어요. 제 나이대도 예. 좋아요. 저도 좀 주세요. 석기무님 다음에 개령으로 오세요. 매일 드릴 수 있어요. 네. 자, 다음 질문. 네, 용무 씨 다음 질문 한번 또 마지막 질문 같네요. 네, 마지막 질문. 예. 제가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윤아 예. 씨한테 뺏겼네요. 예. 자, 견디기 이제 요즘 이제 뭐 무더위 예. 이제 또 장마 네, 시작됐죠. 많이 힘들잖아요. 예. 맞아요. 견디기 힘든 날씨는 장마보다 폭염이다. 네, 이것도 맞으면 O, 어려운데요? 틀리면 둘다 쉽지 X. 않습니다. 주세요. 세 분이 X, 우리 진병 회장님은 O. 폭염이 더 어렵다. 나머지 예. 세 분은 아니다. 장마가 더 힘들다. 더 힘들다. 하셨어요. 바꾸셨습니다. 우리 회장님 바꾸셨어요. 제가 잘못 들었어요.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저희가 떼약볕에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다. 오히려 장마가 장마가 어렵다. 더 힘들다. 오. 우리 진병규님께서 네, 대표로 한번 왜 말씀해 그렇게 주시죠. 생각하시는지요? 더울 때는 네. 요즘은 이 관수 장치들이 다 잘 돼 있어서 물을 대고 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을 사실 느끼지 못하거든요. 물론 지형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네. 하지만 비가 오고 장마가 질 때는 그걸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많이 그런데 이제 작물들은 집중적인 호우나 또는 강풍이나 이런 데는 대단한 피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농민들도 기상이온 때문에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요즘 폭염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장마가 더 어려움이 많다. 예. 특히 수확철에는 그렇다. 네. 예, 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명무 씨의 날카로운 OX 질문을 드리다 보니 이제 순간순간 헷갈리기도 하셔가지고 OX가 바뀌기도 하고 아주 날카로웠다는 네. 점. 오늘 오랜만에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명무 씨. 고생 많으셨어요. 날카로웠던 거예요? 아니면 예. 질문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다음부터 조금 더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예.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예, 자 이제 오늘 이 도시농부 네 분을 만나서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앞으로 또 어떤 계획들을 갖고 어떤 활동들을 해 나가실지도 궁금합니다. 혹은 뭐 바람이나 이런 게 있다면 짧게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병규님. 예, 제가 주말 농장 텃밭 농사를 짓다 보니까 제가 또 이제까지 느끼지 못했던 저의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그런 것들을 여유 없이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못 느꼈는데 제가 참 꽃을 좋아하는 남자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는 계룡시의 또 유명한 축제가 군문화 축제거든요. 네. 그 군문화 축제 때 도시농업에 대한 홍보 부스를 운영하게 돼 있는데 네. 그 저희 농장하고 이제 이 농장을 이용해서 수국이라든지 네. 국화라든지 누엘리아 이런 것들을 삽목해서 저희가 약 1,200종 예. 예, 어떤 600분의 어떤 이런 화훼 작물을 네. 도시농업 축제에 체험과 나눔 행사로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그러면 그런 것들이 또 이어졌으면 좋겠다 네. 이런 네네. 게 좀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오광근님 오광근님. 짧게 예.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저는 그 도시농업을 시작한 게 제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 변화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조금 더 배우고 네. 더 나누고 네. 그러면서 이제 해나가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도시농부로서 이제 좀 더 커나갔으면 예. 좋겠다.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이용섭님. 예, 저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어깨 무릎을 다친 거 이걸 빨리 회복해서 네. 정상적인 농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농사 농업에 대한 생각밖에 없어요. 없어요. 농사지어야 될 생각밖에. 마지막으로 우리 석기무님. 예, 저는 도시농부 벌써 10년 차. 네. 이제 70대로 들어섰는데요. 예. 이 나이에 현역으로 네. 일할 수 있다는 게 아주 좋고 맞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 계통의 사람들을 상대하니까 네. 그게 너무 즐거운 것 같아서 네. 그리고 또 1호 판파치 플래너라는 그 책임이 있어서 예. 열심히 노력해서 네. 더 나은 플래너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분들의 이 도시 농업에 대해서 예.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처음에는 이분들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나도 좀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만큼 도시 농업에 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 윤아 씨, 용무 씨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아침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Hands in the air, it's the same old story. Down our town,